네,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해볼 건데 시험 보느라 진짜 너무 수고 많았고 어때요? 그냥 만족할 만한 점수면 돼요. 자기 자신이. 저는 막 딱히 원래 강사가 이러면 안 되기는 하는데 굳이 꼭 높은 점수를 맞을 필요는 없으니까 목표한 점수만 도달하면 되니까 이번 시험에서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물질의 정기적 성질 네. 네. 안녕하세요. 미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죠? 물질의 정기적 성질 나와서 교재 있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한번 나눠봅시다. 물질의 정기적 성질. 자, 가봅시다. 자, 이 단원이 왜 만들어졌게 됐는지 우리가 예습을 안 하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다시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 한번 잡아드릴게요. 자,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안 적어도 돼요. 무슨 흐름인지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1단원에서 과학의 기초를 배웠어요. 과학이 단위라는 걸 쓰네. 여기 학원에서 1단원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 학교 가서 해도 돼요.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2번 물질과 규칙성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데 처음에 우리가 뭐를 배웠었냐면 1번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빅뱅. 2번 이 물질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표를 배웠어요. 그게 뭐였어요? 주기율표였어요. 그 다음에 3번 그 물질들이 지구와 우주와 생명체를 이루고 있네 까지 배웠어요. 그때 중요한 게 뭐였냐면 탄소랑 규소였는데 자 마지막 이거 만드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규소하면은 우리가 현재 핫한 거 여러분 SK하이닉스 들어왔죠? 현재 핫한 거 반도체 이거는 우리가 빼놓고 교육을 진행할 수 없다 해서 들어온 단원이에요. 이 단원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단원의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가 살아있는 건 아니죠. 유기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탄소로 이루어져 있진 않아. 그럼 우리가 이번에 배워볼 건 뭐의 특성에 가까워요? 규소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둘의 특성 중에 얘에 딱 주목을 해보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정기적 성질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어디에 오고 있는지 자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전기적 성질로 물질을 구분해 볼게요. 제가 조금 각색했습니다. 이번 문제집 그 흐름대로 안 갈 거예요. 성질의 물질 구분 다 가르치긴 할 건데 좀 더 쉽게 조금 더 쉽게 바꿔봤어요. 자, 이걸 논하려면 우리가 원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원자 자 적어볼게요. 원자의 전기적 성질 우리가 원자는 중학교 때 여러분 이미 익히 많이 들어봤어요. 이미 많이 들어봐서 한번 살펴보는 느낌으로 갈게요. 원자의 구조. 이게 하나 재미있는 건데 제가 이제 화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물질의 성질은 물질의 구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조가 중요한데 원자의 구조는 원자핵과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열심히 배우고 있었어요. 원자핵은 플러스 양전하를 띠고 있고 반대로 전자라고 하는 아이 마이너스 전하 음전하를 띠고 있는 아이가 돌아다니는 형태예요. 자 그랬을 때 플러스가 하나면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가 두 개면 마이너스 두 개 즉 전기적 합이 0인 전기적 중성의 상태더라. 전기적 중성을 이루고 있어요. 대부분.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서 조금 진화해 봅시다. 하나 더 진화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누가 돌아다녀요? 전자가 돌아다녀요. 이렇게. 그런데 이 둘이 서로 위치해 있을 수 있는 이유. 전자가
특정한 궤도를 돌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력이 작동하고 있어서 그래요. 전기력 중에서도 그게 서로 반대죠. 그럼 어때요? 자석처럼 서로 N극과 X극처럼 잡아당겨요. 우리가 이거를 끌어당길 인자다라고 해서 인력이라고 씁니다. 전기력에 인력이 작동해요. 자, 그래서 인력이 작용해서 원자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전자 어디 못 가요? 이 어디 못 가는 전자를 우리가 2번 속박된 전자라고 합니다. 이제 처음 등장하는 개념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스펙트럼을 먼저 배웠을 때 속박된 전자나 자유전자를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속박된 전자는 이 정의를 이용해서 전기력에 묶였다. 근데 우리가 묶였다를 좀 더 의회 속박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묶인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속박된 거예요. 자, 그러면 속박되지 않는 전자도 있겠죠? 우리가 그 전자의 이름을 3번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유전자. 속박되지 않아요. 즉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 내를 자유롭게 이동해요. 우리가 이따가 그림으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물질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더라. 자, 그럼 이 자유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가 중학교 여러분들 교육과정이 2학년인지 1학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자를 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찰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마찰 막 대전열 하면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거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화학결합인데 화학적 결합 중에서 우리는 특히 무슨 결합을 다룰 거냐면 금속 결합을 다룰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 뒤에서 문제집 볼 때 그림으로 같이 볼게요. 금속 결합.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무수히 많은데 속박되지 않을 수 있는 전자를 만드는 대표적인 두 유형입니다. 두 가지 유형. 자,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없죠. 괜찮죠? 지금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자, 그리고 2번. 자, 그럼 이제 이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구분해 봅시다. 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볼 건 도체예요. 도체. 자, 도체는 우리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전류가 굉장히 많이 잘 흐를 것 같아요. 자, 전류가 흐른다는 건 뭐냐면 A. 물질 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뭐가 많아야 되냐면 자유전자가 많아야 돼요. 자유전자가 많아요. 자유전자의 정의 자체가 속박되지 않고 물질 내를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전자의 흐름이 곧 전류거든요. 전류가 잘 흘러요. 잘 흐름. 이게 뭐더라? 도체예요. 도체. 자, 그랬을 때 전기가 얼마나 전도 잘 됩니까?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전기 전도성이라고 해요. 얼마나 잘 흐르니? 라고 했을 때 도체는 높습니다. 아, 전기 전도성이 높구나.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서 대표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높은 애들이 누가 있냐면 금, 은, 구리, 기타 등등등이 있는데 주로 금속입니다. 금속, 메탈, 뭐 철 이런 아이들. 그래서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많은 도체 예시가 뭐냐면 여러분 전선을 보면 이렇게 껍질이 있고 까보면 이렇게 도선이라고 해가지고 얇은 실처럼 생긴 구리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구리도선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어요. 구리도선.
이게 뭐더라? 도체예요. 도체. 근데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고등학교 이번에 내신 분석을 해봤는데 도체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헷갈리게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없다? 지점이 없어요. 정직하거든요. 근데 우리 부도체 한번 볼게요. 반대로. 부도체는 아니 불자를 써서 그래요. 아니 불, 아니 부. 그래서 우리가 도체가 아닙니다 라는 뜻의 부도체 라고 이름 붙여요. 얘는 잘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연결을 끊는다는 뜻의 절연체라고 해요. 절연체. 연결을 끊는 거예요. 끊을 절. 그래서 A 봐볼게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 부도체에는 자유전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자유전자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 제가 이거를 엄청 열심히 정리를 해줬는데 고등학교 형 누나들이 틀려서 왔어. 그러니까 헷갈려. 자유전자가 있어요. 있는데 작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수가 적은 거예요. 자,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적어요. 적다 보니까 전류가 약해요. 이거예요. 아예 없지 않다. 자유전자가 적은 것 뿐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B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뭐하더라? 낮더라. 그래서 우리 예시 속에 부도체의 대표적인 예시가 뭐 고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또 뭐 있을까? 이런 기타 등등등. 유리. 교과서에 제시된 대로 할게요. 고무, 플라스틱, 유리. 다음이 부도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랑 같이 기억해 두면 좋은 예시가 전선 피복이에요. 그러니까 전선에 약간 머리카락 같이 동색으로 있는 게 구리도선이면 우리가 그걸 만졌을 때 흐르면 안 되니까 겉을 고무로 감싸준 걸 우리가 전선 겉피에 의복할 때 복자예요. 전선 피복이라고 합니다. 얘가 고무예요. 고무.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죠? 흐름 들어오죠? 자, 마지막. 그러면 도체, 부도체 배웠으니까 그 중간 반절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의 우리 3번 반도체를 한번 배워볼게요. 요새 핫한 거 반도체. 그리고 이걸 위해서 다음 단원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도체는 중요해요. 이 교육과정에서 가장. 자, 그럼 반도체는 자유전자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특정 조건에서 자유전자를 생성해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생성되면 그때 전류가 흐릅니다. 특정 조건에서 자유전자를 만드는데 그때 전류가 흐르더라. 자, 그럼 그랬을 때 특정 조건이 뭔데요? 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열이랑 빛을 들 수 있어요. 열과 빛. 이건 적지 않아도 돼요. 편하게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전자기기 있죠. 얘가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그랬을 때 내 손바닥의 체온이에요. 체온을 통해서 여기에 전자를 보내서 지금 제가 이거 만졌으니까 인식이 되죠. 이거예요. 열을 줬을 때 자유전자가 나와서 그 전류의 흐름을 가지고 껐다 켜졌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대표적인 예시가 태양광 판넬이 있어요. 판넬.
그 판넬은 뭐예요? 태양빛을 받아서 전자를 만들어내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특정 조건입니다. 열과 비. 교과서에 있는 걸로 설명해봤어요. 있는 걸로. 근데 만약에 그 핸드포치를 열로 하는 거면은 그 뭐지 태블릿 펜 같은 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걔는 전기. 그래서 그래서 걔는 이 펜 끝에 우리가 이거 충전을 하죠. 그래서 이게 얘는 열로 통해서 우리는 자유전자를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면 얘는 애초에 전기 전도를 준 거예요. 전기를. 그래서 얘가 글씨를 쓸 수 있게. 참고로 애플이 이걸 잘합니다. 펜에다가. 왜냐면 압력을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많이 없거든요. 여러분 혹시 가짜 애플펜 써봤어요? 그냥 짭펜슬이라고 하는 거. 걔는 압력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18만 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비싼 기술이에요. 어때?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더라. 그 다음에 B.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한번 볼게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입니다. 정말 반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반도체를 과연 어떤 원소로 만들어요? 라고 하면 C, 3번. 여기가 핵심인데 우리가 주로 준금속이라고 부르는 원소로 만듭니다. 여러분이 배운 지 너무 오래됐는데 혹시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주기율표를 봤을 때 금속은 주로 왼쪽에 위치해 있죠. 수소 빼고 여기 위쪽에 1쪽에 수소 빼고 이쪽이 금속.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오른쪽은 누가 더 많아요? 금속보다는? 맞아요. 비금속이 많아요. 그럼 이 중간에 위치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데 금속에 준한다라는 뜻의 준금속이라고 부르던 아이들이었어요. 기억날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기억해주면 너무 좋고 기억이 안 나면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데 금속에 준하는 무언가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중금속은 주로 규소예요. 규소. 우리 하나만 더 배워볼게요. 여기까지는 사실 잘 안 나오는데 소개가 돼 있어서 저마늄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규소, 저마늄, 임듐, 토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족이 있던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요새 핫합니다. 이 세 개의 원소가 핫해요. 여튼 얘네들이 중금속이고 틀렸을 수 있어요. D. 그래서 반도체의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우리 적어봅시다. 예시는 반도체 소자 원료예요. 반도체를 만들 때 쓰여요. 라는 뜻. 반도체를 만들 때 쓰이더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나요? 우리 그러면 하나만 더 봐봅시다. 3번 전자의 움직임. 자, 도체랑 부도체에서 움직이는 전자의 이제 움직임이 조금 다르거든요. 1번 우리 도체부터 한번 볼게요. 가봅시다. 우리 그 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시험에서 안 알려줘요. 당연히 알겠지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배워야 알 수 있는 건데 교육과정이 조금 이상해져서 우리 긴 쪽이 전지의 플러스 짧은 쪽이 전지의 마이너스예요. 앞으로 이건 약속이에요.
회로를 그릴 때, 자, 그랬을 때 여기 우리 끝에 도체가 달려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우리 도체에 있는 이 전자들이 선생님 전자 일렉트론 마이너스 이렇게 쓰거든요. 어쨌든 이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잘 움직여요. 도체이다 보니까.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왔냐면 이거 한번 봐볼게요. 제가 한번 전자의 이동 경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전자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여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여요?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맞아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여요. 이거 중요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근데 전류의 흐름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으면 전류는 전자의 흐름과 어때요? 반대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릅니다. 이거 생각보다 자주 나왔어요. 위에 그 고등학교 형 누나 언니 오빠 시험 문제 잘 나왔어서 우리 예습은 하는 거긴 한데 한번 포인트 알아두면 좋으니까. 2번. 그러면 부도체에서의 전자와 전류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사실 여러분 이거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원래 과학자들이 이거를 모르고 그냥 전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겠지라고 하다가 다시 살펴보니까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고 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발견됐어요. 근데 모든 기기들이 우리 기준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해버렸는데 그래서 못 합쳤어요. 얘를 바꾸는 순간 손실이 어마무시했거든요, 회사들이. 그래서 얘 따로 해요. 정의가. 이건 비하인드고. 자, 우리 부도체도 한번 회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자, 얘를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얘는 우리 원자에게 전자가 이렇게 속박돼 있어요. 잘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부도체의 자유전자는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적더라. 맞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전자가 속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전자가 속박. 그래서 얘는 전류가 잘 흘러요, 못 흘러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요. 자유롭게 전자가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밑에다 한 줄만 더 적어보겠습니다. 전류가 흐르긴 흐르는데 잘 흐르지 않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위에와 동일할까요? 동일해요. 다르지 않아요. 단지 하나의 차이는 얘밖에 없습니다. 전자가 많이 속박되어 있다는 거. 이게 도체와 부도체의 차이더라. 우리 하나만 더 적고 문제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괜찮나요? 왜 그러냐면 뒤쪽에서 설명할 게 조금 많아서 앞쪽에서 조금 챙겨볼게요. 그래서 2번 우리가 이제 반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배웠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반도체의 성질을 배워볼게요. 반도체의 성질. 1번 반도체의 종류. 반도체의 종류. 자, 우리가 반도체를 크게 3개 배울 거예요. 몇 개 배운다?
세 개 배울 거예요. 하나는 순수, 하나는 P형, 하나는 N형인데 우리 P형이랑 N형은 10분 쉬었다 배울 거고 이 반도체 중에서 1번 순수 반도체를 먼저 배울게요.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순수하대요. 자, 우리가 순수하다는 건 굉장히 그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뜻인데 따라서 불순물이 없어요. 불순물이 없더라. 자, 그래서 이 순수 반도체를 B 주로 14족 원소로 만드는데 14족 원소 중에서도 중금속으로 만들어야 반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규소랑 저마늄으로 만듭니다. 얘네로만 만드는 거예요. 규소랑 저마늄. 이거 헷갈리면 한국말로 적어도 괜찮아요. 규소랑 저마늄으로 만들더라. 근데 왜 중금속으로 만들어야 아, 지금 우리가 반도체 만들려고 해서 그래요. 만약에 14족의 비금속으로 만들면 아, 이것도 예외인데 탄소는 예외라서 그러면 우리 규소, 저마늄, 금속이 인듐으로 만든다고 해볼게요. 인듐으로. 만약에 금속이랑 금속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자유전자가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금속 결합이니까. 그럼 그때 반도체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도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는 중금속으로 만들더라. 근데 붕소도 중금속 아니에요? 붕소 맞아요. 붕소 중금속이에요. 근데 붕소는 우리가 그래서 뒤에 딱 N형을 만들 때 쓸 거예요. N형 반도체를 만들 때. 너무 좋은 질문이요. 둘 다 너무 잘해줘가지고 질문을. C. 그래서 우리가 이 14족 원소끼리 원자가 전자로 공유 결합을 합니다. 여러분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되기는 했는데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 기억날까요? 공유과 이온 결합? 비금속이 원자들끼리 하는 거. 근데 이게 중금속인데요. 금속은 아니잖아요. 금속은 아니죠.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은 아니죠. 그래서 이 순수 반도체의 우리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 규소가 서로 5, 6, 7, 8 1, 2, 3, 4, 5, 6, 7 그래서 주변에 SI를 중심으로 8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 찍었죠? 제가 일부분만 이렇게 떼어온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그 문제집에 있는 그림 보고 찍어도 돼요. 괜찮아요? 이게 하나씩 여기 무수히 많다고 생각해야 돼요. 무수히 많다. 규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공유결합이 돼 있기 때문에 보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없어요. 너도 나도 이 전자로 이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적어요. 즉 자유전자가 적어요. 순수하면 다 규소로 되어 있으면 자유전자가 작아요. 적어요. 이래서 뭐가 되더라? 전류가 약합니다. 전류가 약하더라. 다시 한번 볼게요. 반도체는 반도체인데 규소나 저마늄으로 이루어진 순수 반도체면 얘네들끼리 공유 결합을 하고 있네. 그래서 전자가 이도저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즉 속박돼 있어요. 그래서 자유전자는 적고 따라서 전류가 약해집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과학자들은 늘 의문이 생기잖아요. 해결을 해내요. 우리 전류를 잘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P형이랑 N형이고 우리 이거는 10분 쉬었다 하고 우리 문제집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부분에만 밑줄 치고 10분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돌아가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운 게 원자예요. 원자. 자, 그랬을 때 원자는 자체적으로 뭐를 띠고 있더라? 전기적 중성이더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의 이 이름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자유전자라고 부르기로 했다. 오늘의 핵심이네요. 자유전자.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읽어볼 거고 이거 우리가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나머지 여기가 중요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적 성질로 구분했을 때 1번 도체, 2번 부도체, 절연체, 3번 반도체 순으로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바꿔서 그렸긴 했는데 똑같아요. 똑같고 우리 헷갈리지 않게 플러스의 긴 거, 마이너스의 짧은 거 이렇게 한번 표시해줄까요?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하게. 자, 그리고 제가 전기전도성이라고 말을 했을 때 전기전도성은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 나타내는 성질이고요. 성질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정량적으로 측정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전기전도성 1이에요. 전기전도성 2예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보고 싶어서 만든 개념이 전기전도도예요. 그래서 자유전자와 이온의 양에 따라 결정되는 값입니다. 전기전도도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뭐 단면적의 시간에 이동하는 전자의 양을 곱해주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마 여러분들 겨울방학 특강에서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P에서 배웠던 게 첫 번째로 배웠던 게 뭐예요? 순수 반도체 이고 자유전자가 적어서 부도체에 가까워요. 근데 왜 자유전자가 적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 한 것 같아요. 다 구조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다 없다? 없다. 있기는 있는데 매우 뭐하더라? 적더라 라고 봐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나요? 그럼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